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잣돈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돈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사회 나오셔서 월급 통장 생기신 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의 목표가 1억 이하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오신 분이라면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만약 제가 열심히 대학 시절에 돈을 벌어가지고 대출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졸업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월급 통장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재테크를 독립적으로 해야 될 시기인 것은 어느 누구나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첫 번째, 나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수정한다. 이것은 누구나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용돈 기입장을 쓰시면 소비 패턴에 대한 반성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지출할 때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꼭 한 달에 한 번은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서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평소에 여기 외식을 이만큼 하는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충동구매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은 줄일 수 있었는데 썼구나. 등등. 용돈 기입장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우선 내가 몰랐던 나의 소비 패턴을 숫자와 표면으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많이 들으신 이야기며 간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만들지 않기. 이번 이야기도 즐겁게 들으신 이야기이실 겁니다. 신용카드 당연히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초년생이 회사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신용카드 권유하죠. 필수처럼. 사회인의 상징과도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신용카드 절대 시작하실 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체크카드 쓰세요. 돈이 눈앞에서 보이면서 나가줘야 실감이 납니다. 신용카드는 지갑에서 현찰이 나가거나 통장에 돈이 쑥쑥 빠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금액 계산을 하면서 쓰게 되더라도 항상 청구서를 보면 예상 금액보다 많이 나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온 즉시 통장이 되어버리고 신용카드 대금 빠져나가고 내 월급은 내 통장을 하이패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그냥 자르시고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달만 지나면 두 달째부터 신기하게 돈이 모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들고 나서는 자르거나 해지해서 안 쓰기가 어렵다 보니 사회 초년생분들은 무조건 종잣돈을 내 목표 금액 만들 때까지는 안 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급이 들어온 날 바로 저축을 합니다. 먼저 저축 이후 나중에 소비입니다. 저축을 하는 날짜를 월급날로 맞추시고 금액은 약간의 무리해서 저축을 합니다. 돈을 빨리 모으는 방법, 그건 절대 편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내는 방법입니다. 월급에서 조금 무리하게 저축으로 넣어버리세요. 사실 3번을 하기 위해서 1번 내 소비 컨트롤을 하고 내 소비 패턴을 조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줄이지 못하는 최소한의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핸드폰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세 비용 등등, 그리고 뭐 경조사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말한 소비 패턴 분석을 하는 게 필수로 내야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여러 목록 중에 최대한 빼고 줄일 수 없는 부분, 어떤 부분이 나올 겁니다. 월급 마이너스 고정 지출을 한 후 남은 금액, 이걸 적금으로 그냥 다 묶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저축하는 건 펀드, 주식, 변액, 보험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적금으로 하세요. CMA도 안 됩니다. 적금 하나로만 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이자율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여서 이 돈을 불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돈을 묶어서 크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품들 여러가지 하지도 마세요. 풍차 돌리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못 빼는 적금 하나만, 추가로 더 돈을 낼 수 있는 적금으로
상품은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대로 예금으로 묶습니다. 내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은행에 꼭 문의를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상품 없나요? 특판 금리가 없나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은행원이 아주 잘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또 묶습니다. 네 번째, 남은 돈으로 버틴다. 어쩌면 단순하죠. 하지만 이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월급에서 적금을 해버리면 지금 남은 돈은 얼마나 없겠습니까? 이 돈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액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빚과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부하십시오. 빚을 공부하시고 재테크를 공부하시고 월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세요. 적금, 예금 계속 이쪽에서 돈이 지금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모이면 이 목표 금액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빚을 이용하는 방법,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공부하시고 그 정도까지 돈을 만들기 너무 멀 것 같다 하신다면 소액으로 투자해서 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실수를 해야지 배우는 것도 생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물어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돈을 이용해서 집을 산다거나 어떤 무언가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투자든 그거는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5단계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많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때까지는 무식하게 적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좋은 방향을 갖고 시작을 하신다면 성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